그러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뭐 기업이든지 아니면 모든 조직에서는 대전략이 서면은 그 밑에 이제 세부 전략이 서고 그 밑에 전술이 서고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략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대전략이라고 하면은 지역 기반의 어떤 그런 지역구도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대 기반 어떤 그런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런 게 바로 서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부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지금 대전략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 합의의 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그 안에 각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나 당무 우선권에 대해 가지고는 예. 후보는 결국에는 당대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하면 당대표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뭐 좋다 그런데 할 거면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략으로 삼는 게 2030에 대한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거기에 일부러 넣은 이유는 그걸 대전략으로 삼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대전략을 바탕으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2030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20대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선거를 하면서 선거는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모든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대위 관계자면 동시에 유권자거든요. 저는 유권자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가면서 투표를 몇 번씩 해봤을 텐데 내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내가 선거를 할 때 고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고른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까지 어떤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나 아니면 누구를 볼 때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지 않습니다. 네. 저는 후보 그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호남에 있는 어느 유권자를 해가지고 호남 출신 누구를 영입했다 해서 내가 후보를 찍고 싶을까라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후보가 호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진실한 자세를 보이면은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펼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어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 전직 국회의원 한 5명 영입했다 해가지고 호남에서 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선거라고 하면은 그건 후보의 표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방식이에요. 예.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면은 표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내가 영입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최소한 조수진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정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준석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타이밍이 됐다 해서 사퇴한 거죠. 제가 사퇴 안 했으면 끝까지 사퇴 안 했을걸요? 네. 끝까지 저놈이 진짜 하나 보자 하면 조롱했을걸요? 예. 네. 제 말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저는 2030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를 좋아하는 2030들이 조금 있다고 해도 제가 후보에게 보증 서서 2030 표가 온다고 보진 않는다. 후보가 2030이 좋아하는 아젠다들을 내재화하고 스타일을 거기에 맞춰가면은 표가 올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조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력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멍청한 산수를 하는 거죠. 예? 이준석이가 2030에서 특히 2030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2030 여자들을 잡아볼까 하고 누굴 영입해야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선거 칠 것 같으면 선거 못할 바보가 어딨나요? 한 10명만 영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선 못 이길 바보가 어딨냐요, 그러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 결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전략이죠. 근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